네, 두 번째 댓글 모음집 시간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섹터는 바로 2차 전지였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약세를 보였는데 어떤 기대감들이 숨어 있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의견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계좌 파괴범 제발 이젠 올라와라 탈출 좀 하게 유유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차 전지의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이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보유자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IRA 28년 폐지라고 설마 했는데 결국 트럼프가 또 박살 내는구나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IRA 세액공제 폐지가 28년도로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28년도까지 폐지를 하는데 동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장기, 중장기 투자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LG 엔솔, 에코프로 52주 신저가, 대장주 죄다 무너지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대장주들이 모두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또 다른 댓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다 이젠 샤오미가 테슬라랑 경쟁을 다 하네. 머리 아파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샤오미가 이 테슬라에 대적할 만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모델 Y에 대적할 모델명은 YU7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간밤 테슬라의 주가 2%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AT에 홍콩에 상장했다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앞으로 어찌 되나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 매니저들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바닥이다, 지하실 개척, 왜 이래요? 무한 반복, 피카츄는 옵니다. 마지막 댓글까지 이렇게 참 속상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앞서 내일장 신문에서 한 분이 댓글을 2차 전지 매수는 강심장이 아닐까라는 댓글까지 남겨주셨는데요. 매니저가 이 섹터를 가져오신 데는 그 이유가 있겠죠. 어떤 호재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섹터 2차 전지고요. 마지막에 어떤 호재가 숨어 있는지 찾아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마쳤는데 호재 있습니까? 현재 시장 관점에서는 호재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사실 오늘 이 2차 전지 배터리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단기적인 흐름보다 중장기적인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호재가 굳이 찾자면 어떻게 보면 가격이 호재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와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풀어드려 보면요. 예. 일단은 현재로서는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드려 보자면 현재로서는 지금 시장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정책발 리스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죠. 현재 시장에 캐즘 구간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들의 투자 심리 자체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면서 이 2차 전지와 배터리 시장을 누르다 보니까 신저가 종목도 속출하고 또 직전에 나온 뉴스들을 또 확인해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수요 둔화로 인해서 베트남이라든가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일부 처리하고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악재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 또 해외발 뉴스를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일단은 바이든 정부가 제시했던 전기차 의무화 정책 이런 부분들도 일부 좀 연기되거나 아니면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일부 유럽 국가들도 견고하게 버티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좀 어느 정도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판매가 급감하고 앞서 신문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을 때 아이오닉 5에 대한 생산도 어느 정도 좀 공장을 멈추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호재성 내용들을 꺼내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언제?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언제 오르나 피카츄는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상황이라면 지금 단기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고 내가 기회비용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집중해 보셔라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을 한번 확보해 본다라 그러면 어쨌든 시장 성장에 대한 전망은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차로 전환에 대한 시간이
조금 지연됐을 뿐이지 추후 시장 전망을 본다라 그러면 2030년까지 약 45%에서 50% 정도의 신차 출고를 이 EV 자동차, 전기차로 좀 유지가 될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밀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전망들은 계속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망을 놓고 봤을 때는 당장 전기차 시장이 일부 정책에 대한 리스크로 주춤할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전망은 저는 매우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좀 아쉬운 게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만 집중한다라는 거.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터리랑 2차 전지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크긴 하지만 전기차뿐만 아니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송길 매니저님께서 주목하신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신다라 그러면 이 AI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서 전력 수요, 앞선 주제도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게 ESS 시장이죠. 그러면 그 ESS 시장도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도 결국에는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필요로 하는 건데 물론 전기차만큼의 수요가 확대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장 에너지 저장 장치의 시장,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시장의 전망으로 수요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캐즘 구간을 어느 정도 만회만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지금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저는 극히 저평가되지 않았나라고까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업황의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본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망을 조금 더 좀 희망적인 모습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단기적인 악재 뭐 아까도 이제 CATL에 관련된 이야기 나왔는데 이런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대형주가 무너지고 2차 전지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패닉 셀링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악재가 나옴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밀리면 아쉽긴 하겠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시장도 보게 되면 관세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호재로 이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 반등을 통한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현재로서는 이 바닥 구간에서 또 내려놓는 패닉 셀링은 여러분들 계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희망적으로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일 매니저님은 LG 에너지 솔루션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앞서서 뭐 단독 기사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셨고 어떠한 섹터가 잘 나갈 때는 뭐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중소형주까지 순환매가 쭉 돌겠지만 지금 2차 전지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형주가 방향을 돌려줘야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잘 갈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상징적이게 에너지 솔루션일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공모가가 무너지면서 거래량도 많이 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30만 원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기존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좀 분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제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60만 원 이하에서 꼭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얘 같은 60만 원이요? 30만 원? 지금 이제 가장 높았던 구간이 60만 원. 62만 원이기 때문에 가장 고점에는 안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LG 엔소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붐이 이르면서 그때 당시에 목표 주가 100만 원 제시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 있는데 LG 엔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끝나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이 배터리, 이제 셀 3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2차 전지를 이제 전기차에만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로봇도 그렇고 우주항공 쪽으로도 지금 이제 확대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보조금을 축소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산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경제에 그게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 요인이냐 이걸 좀 짚어보셔야 되는데 미국 경제도 위태롭습니다. 지금 실제로 CATL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차 전지 배터리 점유율이 3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두고 본다고 하면 마이너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반사수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더해질 수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계속해서 어떤 결과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미국 국방부에서 CATL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군부와 연루가 깊다라는 이제 이유였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규제를 해가고 있고 그 업종 중에 대표 업종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만 규제하는 게 아니죠. 유럽에서도 지금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중국산 의존도를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상 밸류 대비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구간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60만 원대 이때는 저희가 언급도 안 했죠. 굉장히 이제 고평가 논란도 많았기 때문에 이때는 언급조차도 안 했는데 지금 27만 8천 원. 이 구간을 이제 LG엔솔 밸류로 본다. 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는 기술력 면에서도 CATL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뿐이고 사실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400조 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ESS 그리고 로봇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 매니저님 짧게요. 네. CATL 상장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뭐 전 세계 올해 상장한 기업들 가운데서는 손꼽히는 규모로 상장이 됐고 실제로 시장 반응도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뭐 CATL도 그렇고 최근에 국내 BYD 차들도 한두 대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직접 투자를 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뭐 셀 3사 아니면 2차 전지 투자하느니 홍콩 시장 가서 CATL 투자하겠다. 이런 수요가 만약에 높아진다 그러면 조금 더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악재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ATL이 개인 매매가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라 그러면 당연히 CATL 이전에는 그냥 ETF 수준으로 좀밖에 매매가 안 됐는데 이제는 홍콩 시장을 들어가면 개인 매매가 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CATL이 상장됐다. 당연히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을 CATL이 단기적으로는 좀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우리나라 대형 종목들로 일단 심리적으로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건 CATL이 또 중기적으로 유럽 경쟁력을 좀 강화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악재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눌려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 송률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밀리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다만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계속 좀 뒤처지고 그런 부분에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고부가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품질로 좀 맞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사실 이런 내용들은 단기적으로 보기보단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단기적인 흐름은 좀 일정 쇼크, 중장기적으로는 좀 전망을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섹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실적 발표로 넘어갈 텐데요.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00%에 도전하는 네 분의 도전. 과연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 나타내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률 대 흥태윤 팀 간 대결 결과부터 만나봐야 할 텐데요. 격차가 다시 조금 벌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도 그 격차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흥태윤 팀이 841, 목표치의 160%포인트 정도만 남겨두고 있고요. 성률 팀이 762, 두 팀 간의 격차는 80%포인트 정도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별 기여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 막판으로 갈수록 팀 간 대결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여도 랭킹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김태효 매니저가 100%포인트를 더 훌쩍 앞서 갑니다. 497% 나타내고 있고요. 성하준 매니저 387, 송률 매니저 375% 기록하고 있습니다. 탑5 종목들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송률 매니저의 탑5 종목인데요. 역시 뭐 GNC 에너지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법도 한데 지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수익률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 112.37% 기록하고 있고요. KS 인더스트리까지 반짝이는 가운데 HD 현대건설기계가 오늘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음은 성하준 매니저의 탑5 종목입니다. 자, 역시나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APR 오늘도 수익률을 더하면서 60%를 넘긴 모습이고요. SY스틸텍도 장중에 10% 오르면서 최고가 경신한 후에 강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핑거와 현대건설, HJ중공업까지 탑5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뭐 대결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두 분은 현재 2위권 다툼을 하고 있고요. 뭐 팀 간 대결은 80%포인트 차이 정도 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사실 벌어졌다 좁혀졌다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다시 역전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죠. 지금 이제 1등이랑은 사실상 멀어졌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죄송하지만 2등 싸움인데 원래 저번 주까지는 분위기 좋았어요. 팀 간 대결로 갔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2등도 안 바래요. 꼴등만 아니면 된다. 이번 시즌도 그렇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사실 여러분들 GNC 에너지만 보더라도 100%가 넘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수익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마무리해도 됩니까? 네네. 아, 좋습니다. 송률 매니저는 실제로 늘 그렇듯 분기 초반보다는 중후반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쌓아지는 모습, 그리고 이 100%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하는 종목이 분기마다 하나씩은 지금 꼭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눈에 띄고요. 우리 성하준 매니저님의 포트가 눈에 띄는 점은 역시나 뭐 100% 이런 종목은 없습니다만 고루 다 잘 간다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의도한 바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포트 전반적인 수익률이 또 나름대로 좀 잘 갖춰지는 것도 매우 좋기 때문에 뭐 어떤 포트, 어떤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더라도 이번 시즌 정말 여러분들이 좀 적당한 수익을 좀 잘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분 때문에 뭐 2등, 3등 저도 뭐 큰 의미 두지 않고요. 계속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또 포트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까지 한번 재밌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리뷰를 들어봐야 할 텐데 일단 송률 매니저님, 오늘 HD 현대건설기계가 또 수익률을 좀 더했어요. 예, 오늘 솔직히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움직임은 더디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HD 현대건설 기계는 우크라이나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중요하게 또 보고 있는 게 남미라든가 지금 인도 쪽도 계속해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좀 여러분들이 포커스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게 주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말 그대로 천천히 잘 올라오고 있는 단계인데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으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추가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앞전에 우크라이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91,500원 요 구간까지 갔었는데요. 사실상 이 구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대량 거래가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면 85,000원 구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85,000원까지 2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리뷰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대차 한번 보도록 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네, 뭐 현대차 안 가죠? 예, 여러분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기차에만 포커스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미래 성장 동력이 너무 많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도시 모빌리티도 지금 이제 모멘텀 UAM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외쪽으로 보면은 로봇 모멘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을 공개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로봇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로봇 모멘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저희가 저점에서 잡아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은 없는 가격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참 큰 종목인데 수익률이 좀처럼 더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기대를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성하준 매니저님인데 일단은 1위 종목부터 볼까요? 한번 APR이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속에서 일단은 조금 밀리긴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현재로서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시장의 상승세가 좀 약간 주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뭐 실적은 꺼지지 않는 테마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쏠리기 시작하면서 APR이 계속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APR에 대한 목표가에 대한 조정을 좀 다시 한번 좀 코멘트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또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이면서 현재 제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APR 자체가 수익률을 적게 드린 부분도 아니고 좀 이 정도면 좀 나름 큼지막하게 챙겨드렸고 그럼 이 점에서는 좀 화장품 관련주로 똑같이 들어가도 아직 저평가돼 있거나 바닥에 눌려있는 종목도 또 일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한 포커스로 좀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수익은 챙겨야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포인트로서는 차익 실현 후에 조정 진입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을 한번 또 잡아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관점에서 현재는 차익 실현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일단은 전량 수익 실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을 짜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뭐 볼까요? 핑거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핑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언급드렸듯 이 정책주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계속 나오죠. 지금 최근에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뭐 교육 관련주, 저출생 관련주 수남이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근데 아직 안 나온 거 누구? 가상자산하고 토큰 증거 안 나왔거든요. 2주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나올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큰 증권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핀거는 단연 여러분들이 좀 대장주로 흐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토큰 증권 시장이 좀 구체화되지 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핀거만큼은 구체화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목표가에서 차익 실현. 다만 저는 아직 차익 실현 안 했고 갖고 있는데요. 거의 뭐 본전 구간까지 다시 왔어요. 그럼 그대로 홀딩하셔도 좋습니다. 정책주에 대한 단기 테마성의 흐름으로 추가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목표가를 16,000원까지 좀 상향하고 추가 상승 한번 지켜보자. 직전 고점 돌파하는 흐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각각 맞춰봤고요. 이제는 편입 종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훌쩍 가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두 분의 탑픽 종목 바로 자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과 테크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두 종목의 선정 이유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쭉 스트레이트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중요한 건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얘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13조 8천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8,730원에 시가총액이 1,626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금 실적이라든가 밸류 대비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주택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 계획도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86%가 건설 부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가율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96%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최근 1분기 기준으로 91%까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더해질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상풍력 모멘텀도 더해져 있습니다. 완도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도 앞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주택 부문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극대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종가가 8,730원입니다. 중요한 거는 라운드 피겨죠. 10,000원 목표가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률 매니저의 오늘 탑픽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이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5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하준 매니저의 테크윙이요. 네, 일단 뭐 HBM 시장에 주목해보자라고 먼저 한마디 드리면서 출발해보고 싶은데요. 이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HBM 공정, 후공정 장비에 대한 기술력을 좀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죠. 테스트 핸들러 공급하는 부분들. 그럼 여기에 또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있었던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기조연설과 연계해서 봤을 때 만약 GB300, 블랙엘 300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에 출시된다. 근데 거기에 SK하이닉스의 HBM3 12단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에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HBM3에 대한 품질 검증을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도 HBM에 대한 품질 검증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HBM 전용 공급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고 수요가 확대될 거에 대한 기대를 좀 품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장비에 대해서는 워낙에 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현재로서는 저평가 구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최근에도 저점을 딛고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추세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습들은 나오죠. 다만 직전 고점의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지 못한 게 재료예요, 재료. 근데 지금 시장의 재료가 HBM 시장에 단연하게 좀 깔려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장비에 대한 수혜는 충분히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는 나오고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세를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을 거에 대한 기술적 분석까지 더해드리면 현재 이 테크윙은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하기 매우 유력한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목표가는 41,000원, 직전 고점 부근으로 잡아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1,000원대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방송을 하면서 테크윙을 2023년 말에 소개를 드렸을 때 이게 텐베거 종목이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2024년에 상당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지금은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크윙 목표가 41,000원, 손절가 31,000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두 분의 창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일 매니저님. 오늘 뭐 가온전선 11% 오르고 전선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네이버 밴드의 전선, 전력기기 관련주들 투자 포인트랑 제 총 정리를 해뒀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밴드에서 송률 검색해 주시고요. 저희 도전 텐베거 이름도 검색해 주시면 또 송률 매니저가 함께하는 여러 매니저가 함께하는 밴드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성하준 매니저. 네, 매주 이 시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번 시간이 부족합니다. 테크윙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해드릴 게 많은데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 유튜브 검색창에 MBN골드 성하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 싹 다 풀어드립니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입니다. 유튜브에서 성하준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 주주총회에서 준비된 내용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신의 한 수가 이어지니까요.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